화석연료, 석탄과 석유를 이제 많이 태우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 문제로 인한 어떤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기후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구온난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슈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지구의 기후, 그러니까 날씨는 매일매일의 조건이고요. 네. 기후는 이제 그게 1년에 어떻게 어떤 경향이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기후인데, 사실 지구상의 기후는 일정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왔고, 정말 적도 지역까지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빙하기도 대빙하기가 적어도 한 5차례 이상 있었고요. 그 사이에 간빙기라고 해서 지구의 날씨가 상당히 더웠던, 전 지구적으로 더웠던 기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상당히 더워졌죠. 겨울이 좀 따뜻해지고 여름이 많이 더워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고 뭐 그러면서 생태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의 종류도 바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과일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는 대구 이북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철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이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은 그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패턴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혹시라도 날씨가 기후가 더워지고 있는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화석연료, 석탄하고 석유가 대표적인 거죠.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인류학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에서 인류학적 요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아주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 쪽 학자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이건 뭐 인간이 만들어낸 변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의 오남용,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곳에 사용을 하고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는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고요. 기후변화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제하고 좀 자제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에너지 자원 제한적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피해, 기후변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오남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구, 살아있는 생명체인 지구 역시도 그런 기온이 높아졌다 낮았다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왔는데, 최근 100년 기온 상승률이 더 웃도는 지금 그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 이제 인위적인 요인이 가미됐다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꼭 기후변화 문제가 아니라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석탄, 석유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탄소 문화원장을 하셨잖아요. 이 탄소를 그렇게 미워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였죠. 제가 이제 대한화학회라고 우리나라 화학자들이 모여 있는 순수 학술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참 그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탄소를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아예 완전히 탄소 의존도를 그 벗어나는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로우 카본 소사이어티, 뭐 카본 프리 소사이어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말 그 왜곡된, 그리고 그 정말 현실을 그 극도로 그 무시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탄소 문화, 카본 컬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탄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만드는 말인데요. 탄소라는 거는 그 118종류의 원소 중에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뭐 하찮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원소인데, 이게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탄소는 그 뭐 크기가 0.15 나노메타 이렇게 되는 조그만 공처럼 생긴 원소인데, 이게 화학적으로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학 결합을 하는 양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화학에서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하여튼 산화 상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 화학을 통해서 알아낸 그 분자라고 하는 화학 물질의 종류가 한 1억 5천만 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90%가 탄소의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한 90%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118종류의 원소 중에서도 유별나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생명, 사람의 생명을 포함해서 생명의 생존, 존재의 아주 핵심적인 그 원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3대 영양소, 탄수, 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탄소의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책이라고 그러죠.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RNA가 다 그 탄소의 화합물입니다. 지금 과학에서의 이야기는 이런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리적인 추론에 따르면은 이 우주에 그 지구처럼 그 높은 지능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행성의 수는 수백만 개가 넘을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엔가 우리하고는 다른 생활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런 행성이 있다면은, 그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들도 결국은 그 탄소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전달 매체도 탄소에 그 의존을 할 거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 전달 물질도 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탄소는 생명의 원소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요. 사실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리잖아요. 그 별은 전부 핵융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핵융합의 별에서 일어나는, 항성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거의 대부분이 탄소를 촉매로 사용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탄소는 그 핵융합이 일어나서 1억 도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불사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1950년대, 30년대에 미국의 한스 베테라는 물리학자가 이
항성의 핵융합에서 탄소가 하는 역할을 알아내가지고 1960년대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걸 탄소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우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대 문명에서도 탄소는 핵심입니다. 에너지 물질이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거의 다가 탄소의 물질이고요. 그래서 제가 탄소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탄소가 생명의 근원이고 네. 문명의 핵심이다. 이런 탄소를 함부로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탄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자는 주장을 해야지 탄소를 멀리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자는 주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아마 이 탄소의 중요성을 아마 처음 깨닫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그만큼 이제 어떤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접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떤 철학으로, 어떤 태도로 자, 환경도 변하고 대기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대기 오염 문제는 아주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답은 없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철학이라거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제가 당연히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후 변화를 굉장히 위협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은 뭐 정말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의 기후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근데 이 기후 변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감성팔이죠. 감성을 자극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지구가 펄펄 끓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지구를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큰일 났구나. 지구가 펄펄 끓게 되고 뭐 몸살을 앓게 되면 우리가 이거 뭐 어쩌지, 이런 굉장히 당혹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구의 내부에는 내핵하고 외핵이라는 게 있고 외핵에서 이 우리 지금 그 원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라늄 분열 반응이 일어나서 그 외핵에서부터 지각에 이르는 지구의 반지름이 한 6,300km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이 시뻘겋게 녹아있는 불덩어리입니다. 그 지구 내부의 소위 멘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온도는 6,000도를 넘습니다. 그게 태양의 표면 온도하고 같은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몸살을 앓게 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속에 6,000도짜리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 표면 온도가 뭐 2도, 3도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몸살을 앓는다는 거는 이건 그 어불성설이죠. 이런 것이 이런 주장, 그러니까 지구가 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가 펄펄 끓게 되고 몸살을 앓게 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해줘야지 된다는 이런 그 감성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실은 이겁니다. 지구가 펄펄 끓게 되는 게 아니고 평균 온도가 뭐 2도 내지 3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통을 받는 거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 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죠. 그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들이 생명체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답니다. 왜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 날씨가 더워지면 좋죠. 추운 거보다는 더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겨울에 그 추위가 덜해지면은 난방비가 적게 들어서 좋은 면도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식물이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럼 농사도 더 잘 돼요. 이모작, 삼모작. 예, 이모작, 삼모작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농업 생산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그 변화에 충분히 빠르게 적응을 못하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의 적응 능력의 문제입니다. 기후가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변해가면 그 특히 요즘과 같은 기술 그 혁명의 시대에는 우리가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삶의 형식을 바꿔나가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지구를 구해내자라는 것보다는 그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고요. 환상이고, 우리 스스로 적응 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여기에 좀 안전하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지 되고, 그런 노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지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저희도 듣기에 지구를 구하자, 뭐 지구가 금방 멸망하는 것처럼 표현을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 어떤 땅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온도가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거죠. 그거에 따른 부작용,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해나가느냐, 뭐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그 화학을 전공하신 우리 이덕환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어떤 개념을 뭐 저 역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덕환 교수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